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 늦게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제주도와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강원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해안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7월 들어 이렇게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저지 고기압의 세력이 북동쪽으로 쏠려 한반도 주변에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다가오면서 장마 전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도의원 간에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예천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예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낙선한 A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 과정에 돈이 오갔음을 실토하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물증 확보와 함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신에는 동료인 B 의원이 C 의원과 함께 A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C 의원에게 1,000만 원가량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A 의원이 아닌 B 의원이 의장에 선출돼 경찰은 A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와 C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돈을 돌린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군의원들을 조만간 불러 돈이 오간 사실을 조사한 뒤 범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억대 실업급여를 가로챈 건설업자와 부정수급자 4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억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뒤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하도급 업체 관계자 44살 강모 씨와 브로커 56살 최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41살 하모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하 씨 등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모아 이들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인건비 지출 자료를 만들어 대구노동청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전화, DMB 이용 금지 등의 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2008년 10,000건에서 2011년 12,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앞서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 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송 대추 막걸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청송군 분안면에 위치한 구원농산에서 생산한 대추 막걸리 우리 하나가 중국 주류 시장에 첫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1만 4천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어치인 10만 병이 수출되는 이번 성과는 구원농산이 지난 3월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경북농식품 수출 촉진 활동에 참가해 주류 전문 바이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하나는 신영길 구원농산 대표가 직접 재배한 국산 대추를 주재료로 사용해 막걸리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고 깔끔한 맛을 더해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바람과 맞물려 내수시장 및 일본 시장 등에서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을 버금가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개방병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동산통증의학과 박석 원장을 매일신문에서 만나봤습니다. 제일 처음의 이유는 전공을 다 살려보자는 게 제 처음 이유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 의사들이 많거든요. 마취만 하시는 분, 통증도 하시는 분.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형적인 반쪽짜리 의사였어요. 통증만 치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 옆방에서 진료 보신 저 선배님은 마취만 하시는 분. 근데 2000년 초반에 제가 병원을 차릴 때 제 선배님이 김영송 성형외과에 계셨거든요. 근데 둘이서 늘 만나서 했는 얘기 그 얘기예요. 우리 같이 병원 만들자. 어텐딩 시스템 병원 만들고, 통증 치료도 하고, 마취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의료 사고가 터지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성형외과 사고가 엄청 많았으니까 수술 후에 환자 호흡, 무호흡증에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약이 감염된 약을 써서 폐혈증으로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 같은 이런 시스템의 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미국 갈 때 둘이 생각했죠. 갔다 와서 이렇게 병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달에 오자마자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병원입니다. 7월 4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첫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 재미교포고, 한 달쯤 전에 제가 그 성형외과에 가서 제가 마취를 했던 분이에요. 그때는 뭐였냐 그러면 이마 주름 제거 수술을 했었고, 이번에는 안면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병원을 7시 50분에 왔거든요. 준비를 한다고. 근데 그분이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셔가지고 병원 구경하면서, 뉴욕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직원 2명하고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2분, 의사 2분, 간호사 2분, 4명에서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안면 제거 수술은 생각보다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어려웠던 것들이 본인이 익숙한 기계가 아니었거든요. 헤드라이트도 본인이 쓰던 게 아니고 전기 소작기도 본인이 쓰시던 게 아니라서 처음에 한 30분가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직원이 그쪽 병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쓰시던 걸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그 한 30분 동안에 이 원장님이 저희 걸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는 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어텐딩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초기에 제일 힘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기계다, 익숙하지 않은 기구다, 익숙하지 않은 장비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소독 가운을 전부 다 일회용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기존에 쓰던 그 천 가운은 물이 튀거나 물이 좀 많이 묻으면 이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물이 묻어버리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회용 이게 발포 옷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 옷을 입을 때 처음에는 이분들이 안 입어본 거라 보니까 쭈삣쭈삣거리시면서 겨우 입으시더니만 나중에 한 4시간가량 수술이 끝나고 너무너무 편해하시고 갈 때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의료진들은 가고 오후 1시쯤에 수술이 끝났는데 5시 한 반경에 저희들 그 병원 차로 환자분 모시고 저희 옆에 저희 간호사가 같이 환자분 케어하면서 병원을 모셔드렸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거는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과잉 진료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자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과잉 진료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약을 시켜놨습니다. 내가 의료 개설을 했는 그곳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급여는 예외입니다. 급여에 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여 항목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마지막 엔드 유저는 환자가 아니고 국가거든요.
국가가 70%의 돈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을 치료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이 행위에 대해서 돈을 주는 사람은 국가란 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 그래요. 개설한 곳에서만 내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게 현 법입니다. 만약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는 환자가 수술을 하려면은 반대로 그분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원장을 초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의료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비급여 항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저희들이 질의를 낸 바에 의하면은 급여 항목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라는 말은 본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비급여 항목에서는 환자 동의만 있으면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은 그러니까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2차 병원급을 제외하고 개인 병원은 100% 개방형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성형외과나 치과나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하악, 상악 이렇게 수술한다든지 안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속해 있는 어텐딩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병원 데려가서 그 병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본인은 본인의 테크닉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텐딩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적인 병원이 보험병원입니다. 미국 베테랑 병원, 보험병원이 대표적인 어텐딩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병원에 오는 어텐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를 이렇게 어텐딩 시스템을 그대로 초빙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미국은 모든 병원이 어텐딩 시스템입니다. 대학 교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 국립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립대는 거의 다 어텐딩 시스템입니다. 내가 한 명이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면은 이 수술을 하는 그 술기로만 내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직원들, 시스템은 다 병원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돈을 딱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럼 칼같이 끊습니다. 나머지 8,000불, 28,000불 같으면 2만 불은 듀크 거, 8,000불은 네 거. 그러나 8,000불은 네가 다 못 가져가고 네가 가지고 네가 정해 있는 이 섹터에 속해 있는 의사들끼리 갈라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대구 경북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 경북 내륙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